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나 오드로이드 같은 기기로 에뮬레이터 게임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라크박스나 누크박스 같은 미니 PC를 활용해서 게임하기에는 뭔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미니 PC를 휴대용 게임기로 개조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기 개조의 리뷰가 늦어지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본체가 완성된 이후에 관리 부주의로 책상에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내부에 들어가 있던 이제 누크박스의 본체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이제 라크박스 프로 버전을 구해서 새롭게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려있던 누크박스는 제거를 하고 현재 개조된 기기는 라크박스 프로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크박스와 라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J4125가 동일한 CPU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에서 6기가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지만, 메모리가 부족해서 게임이 구동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이제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을 보게 되자면 우선 컨트롤러에 LB, RB 그리고 LT, RT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컨트롤러에서 가운데 엑스박스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니 P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있고요. 내부에 뜨거운 공기를 식혀줄 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된 USB 포트는 2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숨겨진 버튼, 시크릿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다른 도움이 되는 동작이 되겠고요. 이 버튼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이제 환기를 위한 구성이 되겠고요. 냉각팬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리고 열기를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가지고 다닐 때 PC 전원 버튼이 눌려져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메인 전원을 넣었을 경우에 미니 PC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고 LCD 부분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 PC에 전원을 넣기 위해서는 이 전원 버튼, 두 번째 버튼이 되는데 이 버튼을 눌러야지 PC가 기동되게 됩니다. 라크박스로 변경이 돼서 누크박스가 GMK가 아닌 다른 회사가 뜨게 되어 있죠. 네, 기동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워드를 처음에 넣는 부분도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가 부팅이 되게 됩니다. 윈도우 기기의 대표적인 입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게 되는데, 휴대용 게임기로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키보드는 일단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터치로서 모든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정 화면 같은 경우에는 IPX 액정을 활용을 해서 매우 선명한 화면과 그리고 어떠한 각도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해상도를 보게 되자면 사용된 IPX 액정 같은 경우에는 FHD 1920, 1080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7인치의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0%로 확대해서 사용 중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좀 나가지만 FHD 액정을 고른 이유는 추후에 게임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좀 더 선명한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FHD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인 만큼 내부의 컨트롤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휴대용 게임기 내부에는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 화면에서 각각의 버튼 입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 버튼과 스타트 버튼 그리고 각각의 입력 버튼들도 정상적으로 눌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방향키 버튼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아날로그가 되겠는데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양끝 부분이 인식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에 내장된 아날로그가 스위치에 입력돼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좀 더 적절하게 확장을 시켜줘서 입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아날로그 스틱도 이렇게 각각의 입력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LT 버튼과 RT 버튼이 되겠는데요. LT 버튼과 RT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버튼 입력을 하게 될 경우에 디지털 입력이 되면 이 아날로그 입력이 필요하게 된 게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이제 브레이크 버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단계 입력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1단계 입력 그리고 한 번 더 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단계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보게 되자면 1단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약 반 정도의 아날로그 입력이 줄어든 게 보이고요. 그리고 좀 더 세게 힘을 가했을 경우에 2단계 입력이 되었을 때는 완전하게 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락크박스에서는 내장된 메모리가 128기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사망을 해버린 누크박스에서 가지고 오게 된 이제 M2 SSD 카드를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128기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SD카드가 삽입 가능한데 이 락크박스 같은 경우에서도 256기가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메모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작 자체는 이제 휴대용 게임기로서 제작은 되었지만 내부에 사용된 PC가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가능한 행동들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브라우징 같은 경우에도 사용된 PC가 브라우징 능력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확대라든지 축소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키보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키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디든 이제 키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것,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 키보드를 활용을 해서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특수키, 시크릿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엑스박스 컨트롤러에서 아날로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아두이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아두이노와 그리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제한된 입력 장치 속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서 현재는 3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키 사용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특수키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방향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요. 상단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키보드의 일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 키보드 입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게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마우스 조작으로 빠져나오기 힘든다든지, 그리고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 상에서는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윗부분을 눌러서 키보드 입력 상태에서 또 한번 상단 부분을 누르게 되면 ESC 키가 눌러지게 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상단 부분 ESC 그리고 좌측 부분은 전체 화면과 그리고 창모드에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Alt Enter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Alt 탭으로서 창과 창 사이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Alt 탭과 동일한 키보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입력해도 게임에서 이제 윈도우상으로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단 부분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숨겨진 모드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마우스 기능인데요. 이 스크립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하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엑스박스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스틱을 움직여주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왼쪽 트리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좌클릭이 되겠으면서 오른쪽 트리거 버튼은 마우스 우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방향키 버튼이 입력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터치스크린으로서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마우스 입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자, 이 숨겨진 모드의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바로 LCD 컨트롤 모드입니다.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LCD 보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었을 때 외부에 여러가지 버튼을 단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아두이노가 이 LCD 보드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숨겨진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고 좌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LCD 보드 컨트롤 모드가 들어가게 되어서 LCD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LCD에서 보드 컨트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사용되고 있는 이 스피커라든지 이어폰이 HDMI 출력으로 해서 LCD 보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륨 컨트롤이라든지 좌측을 했을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끔 이제 화면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LCD 조정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LCD에 필요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숨겨진 모드를 만들게 된 이유 자체는 적은 버튼으로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미관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게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부 게임들은 잘 구동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 게임들은 잘 구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게임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은 PCSX2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2D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되었지만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프레임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 게임들도 있었지만 일부 게임들은 또 구동이 잘 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調査隊が来てるってどうやら俺たちの方が先に着いここか巨大レンズがあるという遺跡ははっ自分は以前確かにこの遺跡でレンズを目撃しました철권 같은 3D 게임들은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느려서 하기 힘든 정도가 되겠습니다. (3D) 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활하게 구동되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파이널 판타지 X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迎えが来ている。はやってらんねえっての。誰かいる？네, 그 다음은 이제 돌핀 쪽 게임큐브와 위 쪽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뭐 게임큐브라든지 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동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Biohazard 4.
one. Fight.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을 테스트해 볼 텐데, 아무래도 내장된 CPU가 초저전력 CPU이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양에 맞는 최신 게임들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일부 이제 과거에 나온 게임이라든지 2D 게임들은 구동이 가능한데, 몇몇 게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툼레이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This could be a way through. 네, 두 번째 게임은 바이오메트가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몇몇 에뮬레이터 게임과 그리고 과거에 출시된 적이 있던 PC 게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발매되고 있는 최신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사양이기 때문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 PC 같은 경우에 저전력 CPU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구동하기 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게임 패스 그리고 리모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제작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자체가 게임 패스 머신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작을 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모트 플레이로도 충분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라든지 엑스박스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게임 패스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일로 인피니트를 한번 해볼까요? 델타 기지 청소가 끝났네요. 이제 확보를 위해 터미널로 가죠. 칩, 전진 작전 기지 점령하죠.
敵の反応が近づきました。気をつけましょう。光生命体が言葉こういう個体が増えたってレジスタンスの人が言ってましたね。どうして最近になって増えたんだろう。이제 게임 패스 플레이는 이렇게 했고 리모트 플레이도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되었고요. 뭐 사실상 로컬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게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스박스도 한번 리모트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쪽도 리모트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컨트롤러 자체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라서 PS 리모트 쪽에서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이제 컨버트 해주는 툴을 인스톨을 하고 사용을 하면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풀스 게임도 몇 개를 해볼 텐데요. 일단 라쳇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このケモンスター。よっ、マジ？なんだよもう。そっちだ。よっ、おめえの。そっちだ。네, 지금까지 미니 PC를 게임기로 개조한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성능상 에뮬레이터를 돌리게 될 경우 위 이하의 게임들은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출시된 게임들이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 파이널 판타지 10과 같은 게임들은 문제없이 구동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2D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이 구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에뮬레이터 게임도 좋지만 이렇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최신 게임도 즐길 수 있으니 미니 PC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미니 PC를 구매하시고 사용 방법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제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